그 다음에 이제 브리온인데 브리온? 블레이드. 아 프레디 브리온이지. 옛날이지 이건. 아 나 너무 틀이다. 나는 원래 그 엄티 선수가 표식 선수 나오기 전에 TL 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 갖고 엄티가 다시 돌아가려나 했는데 콜업을 한 거 같네요. 근데 이 선수는 준비가 안 돼서 얘기 못할 듯. 일단 모건부터 얘기를 하자면 나의 이 선수에 대한 인상. 내가 스프링 서머 사이에 라스칼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이번 스프링이 라스칼 거의 전원 솔킬 아닌가? 그거 맞죠 맞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누가 안 따였나 봤는데 대황 모건이 안 따였음. 그게 나한테는 그냥 가장 큰 인상이야. 씨발. 아니 무슨 이 라스칼 이 선수는 솔랭 하이라이트 막 대회 하이라이트 막 섞인 게 아니라 솔킬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안 따였다? 태조 모건임. 약간 그 느낌이었어. 근데 이거 약간 각설하고. 어쨌든 21년도에 같은 리그에 있었고 22년도에 LCK 많이 챙겨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선수가 딱 그 두 가지 메타에서 잘해요. 첫 번째 메타. 일단 기본 골자는 나르 레넥톤이야. 근데 여기서 그웬 제이스까지 나오는. 이 메타에서 나르 레넥톤 그웬 이런 느낌의 선수고 2번 나르 레넥톤은 똑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카밀 갱플랭크가 나오는 메타. 여기선 나르, 넥톤, 카밀까지 잘하는 느낌. 그래서 두 가지 메타. 뭐 그라가스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그라가스가 더 잘 어울리죠. 왜냐하면 카밀, 갱플, 레넥 상대로 괜찮으니까. 뭐 여기도 제이스 상대로 괜찮긴 해. 이런 메타에서 좀 활약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아직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메타를 좀 탄다. 특히 레넥톤 나르가 나올 수 있는 메타야. 거기에 연계되는 챔피언까지 나오는 느낌. 그쵸? 뭐 이렐리아도 나르 카운터니까. 근데 레넥톤 때문에 레넥톤 밴하고 뭐 나르 이렐 이 구도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어쨌든 브리온 팀 자체가 후반 지향형 오브젝트 한타 특화 팀이잖아요. 근데 이런 팀일 때 후반 가는 과정에서 약간 팀이 벌거나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갖고 카밀 했을 때 다이브 쳐서 벌어주는 거. 카밀 레넥 했을 때. 아니면 나르 같은 걸로 혼자 버티는 느낌으로 좀 팀 안에선 중요한 역할 같아요. 그리고 한타에서 강점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탑 쌩까고 상대팀이 뒷라인 물 때 깽판 치는 능력 아니면은 스킬 다 들고 와리가리 치면서 상대가 못 들어오게 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 골자 자체가 따지고 보면 모건 해나 이렇게 남았고 이 선수들이 계속 그리온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 통해서 뭐 그냥 모건의 강점을 보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랩터는 스킵하고 그다음에 카리스도 내가 준비는 못했어. 근데 그냥 인상 깊은 게 메이킹 잘함. 리산드라, 갈리오 이런 거. 캐리력은 잘 모르겠음. 캐리하는 느낌보단 한화에서 불리한 게임이 많다 보니까 두두가 캐리할 수 있게 교두보 놔주는 스타일. 내가 기억하기론 그래. 이거는 내가 아예 그 시즌 중에 게임 좀 챙겨봤던 거에 대한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느낌이고 내구도 패치되니까 원샷이 안 나잖아. 그래서 갈리오, 리산이 들어갔어요. 갈리오, 리산, 아리가 들어갔어요. 그니까 고전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샤오 후 말린 것처럼. 근데 뭐 비교는 불가죠. 이런 느낌 카리스는. 내가 준비한 게 많이 없어서. 헤나는 올해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이 팀의 핵심? 왜냐하면 팀이 후반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찾아봤어요. 내가 대회를 챙겨본 거에서 기억에만 의존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이 선수들이 뭐 했나 막 이러고 했는데 스프링에 징크스 잘했고 썸머 때 제리 잘했고 각 시즌마다 사기챔? 캐리력 있는 챔? 다른 거에 비해 잘 다뤘고 그리고 내가 2021년도에는 같은 리그였는데 약간 그때 스프링 메타가 카이사, 아펠, 트리스타나, 사미라 이런 거였는데 칼리스타까지 괜찮은데 한 끗이 부족해. 아 못하지 않아. 근데 막 존나 잘한다 생각은 안 들어. 그런 느낌이고 이게 내가 LCS 로스터 평가하면서 퍼지를 좀 깠어요. 왜냐하면 퍼지가 어쨌든 올해 스프링 때 C9 탑이 서밋이었는데 MVP까지 타고 되게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퍼지가 탑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서밋이 이제 다른 팀을 갈 정도로 프랜차이즈 스타의 값어치는 크고 프랜차이즈 스타가 그 팀에 갖는 영향력이 큰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퍼지가 국제전에서 너무 못한다. 그래서 좀 더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깠는데 이 선수가
브리온 푸차죠. 푸차 되기 전부터. 근데 이런 선수는 결국 잘해야 돼. 지금까지 진짜 딱 한 끗씩 모자랐는데 가능은 해 보여요. 근데 진짜 후반 지향형 오브젝트 쌓는 팀에서 본인이 확실히 마무리해주는 빈도수가 훨씬 증가해야 돼요. 잘 비비다가 장로용 싸움 가면 다들 막 그렇게 정확히 구체적으로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장로용 싸움까지 가요. 그럼 그거 자체가 장로용까지 게임에 갔다니까 팀이 저력이 없는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원딜 차이로 이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팀의 핵심이 된 지 오래고 적어도 이 프레디 브리온이라는 팀 내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타니까. 그리고 원래 서포트도 좀 잘했었는데 어쨌든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증명해야 되는 해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할 때. 옛날 그 지네어 테디 느낌을 결국 기대하게 되는 거죠. 지네어 때는 테디가 그냥 넥서스였잖아요. 테디 한 번 죽은 게임 지고 막 그거 나 아직도 기억나. 통계도 있었어. 테디가 한 번도 안 죽었을 때 승률, 한 번 죽었을 때 승률, 두 번 죽었을 때 승률 막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는 거. 근데 테디는 팀 성적이 상위권은 아니었음에도 와 이기면 그냥 무조건 테디 때문에 이기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탑에서 한타 단계에서 강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미드에서도 메이킹을 잘하는 사람, 메이킹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 왔듯이 캐리력은 다들 부족해요. 내가 느낄 땐. 그래서 마무리는 결국 해나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에포트. 에포트는 뭔가 그냥 안타까워요. 작년이 특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폼도 안 좋았고 메타도 안 맞았고 출전도 계속 못했고 에포트 선수가 되게 프로의식 높기로 유명해요. 열심히 하고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이런 걸로 유명하고 막 초반에 이제 데뷔했을 때 마타랑 같이 주전 경쟁하기도 했고 약간 울프 마타의 제자 이런 느낌으로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는 커리어가 좀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안타까운 거는 좀 밀어놓고 결국 결과나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챔프폭 문제가 있어요. 에포트한테 애초에 메타도 중요하고 메타가 맞을 때 노틸, 레오나, 알리, 라칸 이거 열려있으면 이 중에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3개 밴해놓으면 남은 거 하겠다라는 견적을 낼 정도로 이 네 챔피언 할 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이 선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챔프를 할 때 이런 챔프가 메탈 때 그나마 다른 픽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추가로 센박 자체가 21년도에 낭만 센박이었잖아요. 이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박으려는 성향일 때 맛이 살아요. 근데 뭐 브라움은 이 챔피언들에 대한 카운터픽 노틸 상대로 브라움 괜찮고 레오나 상대로 괜찮고 알리 상대로 괜찮고 라칸 상대로는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 이거 4개가 너무 그냥 이 선수한테 핵심이야. 그 순서도 이거 순서대로예요. 노틸, 레오나, 알리, 라칸. 그리고 어쨌든 박는 선수라 다 박아줘야 맛이 살아요. 안 박아주고 게임 지연될 때 잘 잘리고 이런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메타 의존도가 역시 좀 있다. 그래서 선수 개개인에 대한 제 생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일단 기대되는 점은 한타 구도의 강점이 있어요. 모건, 메이킹 되는 미드, 그다음에 후반 한타 어찌 보면 제일 많이 했죠. 제일 많이 한 원딜, 박는 거 좋아하는 서포트. 그리고 이게 그냥 항탈 구도의 강점이 있다는 게 가장 기대되는 점이고 그 다음은 모건 해나 2명은 최우범 감독님 오시고 후반 오브젝트 한타 강조를 하고 많이 했던 팀이잖아요. 근데 롤은 결국 한타 게임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한타를 연습을 많이 했다. 근데 나는 여기 정글은 좀 느린 템포 커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했었고 미드는 좀 원딜 원캐리면은 솔직히 견제하기가 쉬워요. 한타 때 원딜 잡으면 이긴단 마인드니까. 근데 그래서 좀 같이 캐리롤 맡을 수 있는 선수가 좋지 않나 했는데 좀 더 그냥 원딜한테 힘을 실어주는 느낌으로 결론이 났네요.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점 첫 번째, 메타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요. 탑, 미드도 이제 나왔으니까 서포트. 챔피언 폭 제약이 좀 상당히 있을 거고 기존 3명 있잖아요. 모건, 그다음에 해나, 에포트 이 3명은 좀 이제 연차가 쌓였는데도 못 고쳤던 거라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 거. 그다음에 2번 모건 해나랑 에포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딱 종이에 놓고 봐요. 그럼 안 어울리는 느낌이 나. 그러니까 딜라이트도 원래 이니시 잘 걸고 약간 후반 한타 잘하고 이런 사람이긴 한데 센박은 야 들어가자
박아 4대5 해 이런 느낌이 에포트인데 브리오는 그렇게 게임하는 팀은 아님. 그렇기 때문에 약간 후반 가고 오브젝트 정돈된 한타가 기조 골자인 팀에서 낭만의 냄새가 날까? 이게 좀 걱정하고 3번 기존 서폿이 되게 괜찮았어요. 뚱러가 시야 잘 먹고 이니시 잘 걸고 교전 잘하고 라인전 괜찮고 그리고 팀의 핵심이 바텀이었어서 변화가 있는 만큼 변수가 크다? 다음에 4번. 아, 왜 이렇게 우려되는 점이 많냐? 몰라, 이 팀은 우려되는 점이 많아. 기존 미드 정글 메이킹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스프링 때 미드 정글 잘할 때 성적 잘 나와서 프롭도 가고 썸머 때 폼 떨어지면서 나락가고. 왜냐하면 원래 브리온 초반 설계 초중반 설계 엄티 약간 플레이 메이킹 말고 딜로 메이킹하는 선수 라바. 나 아직도 기억나. 아칼리 루시안 이런 거 존나 그 잘했던 게임이 있어.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해나한테 부담이 좀 너무 가중되는 거 아닐지 이게 그냥 우려되는 점이고 키 플레이어는 해나.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간단해. 2023년에 이제 프레디 브리온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새로운 팀원들로 어떤 게임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색채 자체는 후반 지향형 팀에서 원딜이 캐리하는 그 색깔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 이 팀은 해나가 키 플레이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카리스가 카리스가 메이킹은 잘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내가 다음 팀 넘어가기 전에 프로 단계 롤에서의 난제 1. 원딜 캐리력을 높여주는 게 1. 미드 캐리력 챔을 뽑아서 약간 쌍끌이 식으로 해주느냐 미드 메이킹 챔프나 유틸 챔프를 뽑아서 캐리력을 직접 올려주느냐 이게 되게 난제거든요. 근데 나는 1번 쪽이 훨씬 압박이 심하다 생각해서 카리스가 느낌표를 보여줬던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해나한테 부담감이 너무 가중되는 거 아닐까. 아 이게 메타 따라 달라요. 메타 따라 뭐 유틸이 더 좋은 팀도 있는데 유틸 챔프를 뽑아서 올려주는 건 정글 캐리도 돼야 돼. 이게 되는 게 C9 블레버 버서커가 캐리한다 이 느낌이야. 내가 LCS에서 와서 좀 그런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정글이 신인이다 보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것도 꽤 무서워. 왜냐면 C9이 젠슨 질리언 뭐 르블랑 미드 정글 2대2 시너지가 있거나 좋은 거 시켜갖고 그냥 우승했거든. 예 맞아요. 이거 완벽하다. 웨이가 이거 2번으로 캐리하는 선수. 그래서 좀 걱정되지 않나.